광주시가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비 부담을 이유로 거부해왔는데 최근 비판 여론이 높아져 강기정 시장의 심경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중심상업지구 용적률에 대한 입장을 바꿔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의회 결정에 대한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특보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한 각종 대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3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탓인데 지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시비 부담을 이유로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추진을 거부해온 광주시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광주시가 시민토론회를 열고 주민 여론을 들어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최근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강기정 광주시장의 심경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 생각은 아직은 이번 추경에서 그걸 살 생각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국비 예산 367억 원을 살릴 생각이 없다고 한 지 닷새 만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번 정부 추경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국비를 살려낸 뒤 정부와 협상을 계속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주장을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당장 367억 국비 중에 잘린 거 이번 추경에 어떻든 살려내겠습니다. 광주시는 하루 전 토론 개최를 예고하고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시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강 시장은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다소 급하게 토론을 열게 됐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대다수는 호남고속도로 확장과 용봉 IC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산 부담이 있더라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무산돼가지고 이제서 와서 되니 안 되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용봉로 IC를 저는 진작부터 뚫으라 했거든요. 거기만 뚫으면은 그가 별로 맥히지가 않아요. 이번 토론회는 주민들의 수건을 앞세워 강 시장의 입장 변화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광주시의 시비 부담 문제로 난항을 겪자 강 시장과 광주시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해왔기 때문입니다. 강 시장이 입장을 바꾸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이제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해 7천여 건의 피해가 재접수됐습니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접수된 피해는 총 7,134건으로 두통과 메스꺼움 등 건강 피해가 4,5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분진 등 물적 피해는 1,800여 건, 영업 손실 등 기타 피해도 600여 건에 달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보험사 심사를 거쳐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본회의를 통해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의를 요구하자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매번 의회 경실을 비판하던 광주시의회가 제의 요구권 한 번에 결정을 뒤집으면서 스스로 권한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중심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용적률 확대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23명의 의원 가운데 13명 찬성, 10명이 반대표를 던져 제2의결 요건인 3분의 2 찬성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통과된 이 조례안에 대해 당시에는 반대가 한 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자 9명의 의원이 스스로 결정을 뒤집고 반대로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광주시가 제의를 요구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조례안 자체에 문제가 드러난 것도 아닙니다. 강기정 시장은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며 다음번 의회가 해당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이번에는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의회에서 또는 민선 국회의회에서 다른 조례를 만드시면 그때는 저도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과도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시의원들이 향후 자신의 지역구 예산 확보나 지방선거 역학관계 등 이해관계에 묶여 의회 고유의 권한 행사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광주시와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던 시의원들이 스스로 의회의 권한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무한 항공특화산업단지 항공기 정비창 용지의 매매 계약금이 납부돼 주춤했던 산업단지 분양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무한군은 지난 2019년 양해각서를 체결한 무한에어로테크닉스가 무한항공특화산업단지 준공 1년 만에 분양계약금 11억 9천여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한에어로테크닉스는 항공기 정비 점검을 위한 경납고를 자체 설계하고 있으며 연내 항공기 정비창 건설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전남 순천시의 대표 관광지인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가 지난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찾은 명소로 기록됐습니다. 관광지식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순천만 국가정원 습지를 찾은 입장객 수는 430만 4,733명으로 경복궁, 킨텍스, 에버랜드, 롯데월드에 이어 전국 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의 영향으로 778만여 명이 방문해 당시에는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폭염특보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연일 35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현장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은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 각종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유창 기자입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무거운 자재를 옮기거나 자재를 정리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흘러내리는 땀을 연신 닦아내고 있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고 그늘에서 작업하면은 최대한 그늘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햇빛에 많이 노출돼 있으면은 많이 덥습니다. 공사 현장 대부분은 이렇게 그늘이 없어 잠깐만 서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입니다. 온열 질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 섭취와 적당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주차장. 우산을 든 직원이 지시봉을 흔들며 차량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냉방기에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을 쐬며 숨을 고릅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광주와 나주, 광양 등은 낮 최고 35도까지 치솟았고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영광, 한평, 완도 등은 33도까지 올랐습니다. 네, 무더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강하게 확장을 하면서 한반도 방향으로 발달을 하고 있어 당분간은 기온이 계속 오르겠고 습도가 높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자 곳곳에서 안전 대응에 나섰습니다. 휴게실에는 얼음팩과 식염포도당을 비치해 섭취하도록 했고 근로자들이 수시로 혈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가 33도가 넘어서자 작업자들은 그늘에서 휴식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면서 폭염 대응은 권고에서 의무로 개정됐습니다. 장마가 물러서고 폭염이 찾아오면서 산업 현장에서 더위와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양유창입니다. 폭염 속 1시간 동안 방치된 끝에 사망한 에어컨 기사 고 양준혁 씨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한 광주지방노동청에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속에서 사망한 20대 청년 노동자는 노동청에 의해 또다시 방치됐다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회사에 면죄부를 준 노동청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폭염 관련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산단 남해화학에서 암모니아가 누출돼 한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여수시 낙포동 국가산업단지 내 남해화학 공장에서 암모니아가 누출되면서 인근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한 명이 기도에 불편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노동당국은 압력 게이지가 파손돼 저장 탱크에서 암모니아가 새어나온 것으로 보고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가계대출 연체율이 3년 새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원리금을 한 달 이상 갚지 못한 광주 지역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기준 0.52%, 2022년 0.2%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 2023년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해 3년 새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022년 1분기 0.1%에 불과하던 전남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0.24%로 3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광주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연체율이 올해 1분기 기준 0.97%에 달했습니다. 특히 광주은행 가계대출에서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지난해 2분기부터 조금씩 올라 0.75%까지 증가했습니다. 연체율은 서민경제의 가장 늦은 경고 등으로 여겨집니다.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도달한 뒤에야 수치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말은 다시 소득이 증가하지 못하게 제약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 연체율이 증가하게 돼서 경기가 계속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고금리와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광주 전남은 건설 경기 부진과 부동산 침체, 소비 위축 등의 악재까지 덮치면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부채에 허덕이는 가계가 빠르게 늘면서 광주 전남 지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통령실을 찾아 전남 서남권을 인구 57만 명의 지역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목포와 무안, 해남, 영암에 국가주도 AI 첨단 농산업지구와 AI 에너지 신도시, 아리백 융복합 단지를 조성해 현재 32만 명의 인구를 57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광양 순천 일원 미래첨단 소재 국가산단과 고흥 2우주센터, 나주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에 이재명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이 AI와 디지털을 결합하는 보건복지부의 핵심 연구개발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은 인체자원은행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이를 인공지능과 결합해 환자별 맞춤 치료법을 찾는 디지털 바이오 스마트 임상 지원 플랫폼 구축과 개발 사업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정준 병원장은 이번 성과는 미래의료 혁신을 선도하고 국가 바이오 산업을 견인하는 중추기관이자 아시아 암허브로 도약하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주시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나주시는 역대 시장과 시의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주년 기념 행사를 갖고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나주시의 30년 발자취 기록사진 전시가 이뤄졌고 지방자치 개시 후 최고의 정책 투표, 민선 8기 기념 포토존 등이 운영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지원 대상을 기존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 가정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고 돌봄 제공자 범위도 조부모에서 사촌인의 친인척까지로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가구 수는 기존 180가구에서 400가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와 광주대학교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LH 광주전남 지역본부와 광주대학교는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개발 사업과 정책 개발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광주대는 LH 사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LH는 광주대 학생들에게 도시재생 현장 실습 참여 기회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 참가자 400명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19세부터 39세 사이 미취업 청년에게 실무 중심의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광주시 대표 청년 정책입니다. 참가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300여 곳에서 3에서 5개월간 주 25에서 40시간 일하며 월 169만 원에서 27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신청은 오는 16일 오후 5시까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최종 합격자는 24일 발표됩니다.